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저희 자매 채널 배신의 후리지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셔도 되고 검색창에 배신의 후리지아를 입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친할머니가 두 분 계십니다.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 제 아버지의 엄마시죠.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큰 할머니, 제 할아버지의 원래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시골 큰 할머니는 이혼하지 않은 채 부부 관계로 계셨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런 큰 할머니를 매우 아주 못마땅해 했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미안해 하면서도 단호하게 이혼은 안 된다 했습니다. 자네는 그 이야기 지겹지도 않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곤 결국 삐쳐가지고 며칠간 들어눕고 이제 그 집 그만할 때도 되었잖아. 이 사람아, 완산댁이랑은 절대로 이혼 못한다니까. 우리 처음 만난 때 나보고 당신은 호적이 안 올라도 되니까 같이만 살아만 달라면서 그래서 완산댁 버리고 이렇게 몇십 년간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호적 문제로 속상한 걸로 치면 당신이 더 속이 상하겠는가? 아니면 완산댁이 더 속이 상하겠는가? 당신은 다 가졌지만 완산댁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불쌍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내친다면 천벌 받을 거야. 그뿐이야. 조강지쳐 버리지 말라는 내 어머니 유언이 있었다고 했잖아. 후처로 들어와서 나 하나 놓고 평생을 안방만인 그림자도 못 밟고 돌아가신 분이 내 어머니야. 그런 분이 얼마나 한이 되셨으면 나보고 두 집 살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겠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조강지쳐 버리는 순간 관 뚜껑 열고 나오신다고 하시더라. 불쌍한 내 어머니 유언만은 지키게 해줘. 부탁이야.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많네, 이 사람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1년에 한두 번씩 호적 문제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 결말은 꼭 할머니의 눈물 바람과 알아눕는 걸로 마무리 지어졌어요. 어릴 땐 할머니를 울리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할머니가 우실 때면 할아버지를 많이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 가능해질 때 엄마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정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큰 할머니 사이에서 가해자는 할머니였구나라고 알게 되었죠. 엄마가 그러더군요. 나는 솔직히 시골 큰할머니 편이야. 물론 지금 할머니가 네 아빠 생모시긴 하지만 시쳇말로 불륜해서 네 아빠 낳은 거 아니겠어? 나라면 그 꼴 절대 못 보지. 네 아빠고 불륜녀고 죄다 반쯤 죽여놓고 말지. 네 할머니 눈물바람은 사치야 사치. 톡 까놓고 동정해 줄 필요 없다고. 네 아빠에겐 아는 척하지 말고 네 할머니가 네 아빠 평생 콤플렉스잖아. 엄마랑 할머니랑은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엄마에게 불륜 외도 이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성격이라 할머니가 한 번씩 할아버지랑 싸우시며 울며 불며 할 적에 극형을 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가식적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할머니도 이해가 가고 그런 할머니를 싫어하는 엄마도 이해가 가고 할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골 큰 할머니는 뭐랄까요? 그 모습만 봐도 울컥하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할머니시거든요. 그래서 큰 할머니를 1년에 한두 번 뵐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큰할머니 뵐 때 이것저것 선물 보따리를 하나름 챙겼죠. 그럼 할머니는 화를 냅니다. 그 노인네에게 그딴 게 가당키나 하니? 뭘 그렇게 좋은 걸 사다 줘? 에이, 꼴보기 싫어. 그 옆에는 무슨 복이 많아서 남의 자식에게 효도받으며 사는 건지 평생을 얄미워 죽겠다니까. 무슨 옆편네가 어디 아픈 곳도 한 군데 없어. 홍삼이라 이런 건 빼. 도대체 얼마나 살게 하려고 그런 걸 챙겨? 할머니가 성질을 있는 대로 내시면 아버지가 오히려 할머니에게 뭐라 했었습니다. 엄마, 손주들 보는 데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엄마 죗값 이렇게라도 갚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는 시골 큰 어머니에게 엄마 죗값 다 갚을 수도 없어요. 제발 그 어른에 대해서 심보 좀 곱게 써요.
내가 우리 애들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요. 그러면 할머니는 뭐가 더 그리 섭섭한지 아버지에게 망할 놈 어쩔 놈 하면서 속이 상해 또 대선 통곡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큰할머니에게 같이 가시진 않았지만 꼭 봉투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곤 하셨어요. 아버진 그런 할아버지에게 잘 들여다볼 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해주곤 했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의 평생 수건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큰할머니가 전격적으로 이혼을 하신 것이었죠. 그 과정에는 저희 할머니의 무서운 계략이 한몫을 했습니다. 엄마로부터 내막을 들은 저는 진짜 우리 할머니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늙은 생강이 더 맵다고 할머니가 그 순간 그런 임기응변의 계책을 낼 줄은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본부인 내치고 그 자리 꿰차신 저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골 큰 할머니에게는 나이 40이 넘은 딸이 한 분 계십니다. 제게는 고모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박하시기는 한데 지능이 살짝 떨어집니다. 할아버지의 첫 따님이신데다 낳자마자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사시면서 시골 큰 할머니가 혼자서 키우셨는데 어릴 때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비록 고모를 건사하며 정을 주지 못하셨지만 늘 마음 한구석으로 안쓰러워 하셨죠. 그런데 그런 고모에게 짝이 생겨서 늦은 나이지만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골 큰할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미리 오신다고 연락을 하신 상태라 저희 가족은 다 모여 있었고 할머니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왜 여기까지 찾아오냐고 싫어하셨죠. 큰 할머니는 양손에 보따리를 가득해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농사지은 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가져오셨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큰 할머니를 환영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만 빼고요. 이런 거 누가 좋아한다고 가지고 온대? 여기 할인마트 가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여편에 뜬금없이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겁난다 겁나. 그래, 무슨 말 하려고 이곳 먼 곳까지 왔어? 어서 하고 가요. 큰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번에 순덕이가 결혼하게 됐어요. 평생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아주겠다는 남자가 나타났네요. 우리 순덕이를 참으로 아껴주고 보살펴 줍디다. 순덕이랑은 중학교 동창인데 거기도 홀어머니 모시며 어렵게 생계 꾸려 나가다가 자리 잡으려 하다 보니 결혼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우리 집이랑 가까운 도회지에서 전파사하고 그 엄니는 나 사는 옆 동네 사람이에요. 그 엄니도 참 사람 좋고 혼자 살면서 아들을 반듯하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사이될 사람이 전파사에서 먹고 자고 하느라 집이 없다네요. 결혼하게 되면 작은 집 하나 전세로 얻는다고 하는데 늦게 만나 결혼해서 사는데 번듯한 집에서 부담 없이 살게 하고 싶어요. 나 우리 순덕이한테 여태껏 살면서 해준 것도 하나 없고 항상 마음에 짐만 있어요. 그때 그 어린 것 두고 들에 일하러 나가지만 않았다면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예쁘게 잘 자라서 멋진 인생 살았을 텐데 그게 나의 여한이 됩디다. 그래서 말인데 평생 한 번도 못 해줬던 아버지 노릇 딱 한 번만 해줘요. 내 모은 돈이랑 당신이 좀 보태서 도회지에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해줍시다. 시세 알아보니까 7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거 당신이 마련해줘요. 순덕이한테 미안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해줘요. 그거 부탁하러 왔어요. 할아버지는 눈치가 보이셨는지 가족들과 상의 후에 답을 주기로 했죠. 제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힘을 보태려 했습니다. 큰할머니에게 7천만 원 마련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하더군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 말에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제 할머니가 발끈하며 나서서 그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이게 무슨 구신 시다락 까먹는 소리래? 이 여편 네가 노망나라면 곱게 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돈을 갈취하려고 들어. 그리고 우리 집 양반 돈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와. 내 허락 없인 10원 한 장 나갈 일 없으니까 꿈 깨셔.
아범아, 만약 너 쓸데없는 동정심으로 이 옆에 언니한테 10원짜리 한 장 가는 날엔 나 목매다는 줄 알아라. 이 애미 죽이고 싶으면 어디 한번 줘봐. 너 내가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나도 내일 모레면 이른인데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이 옆에 언니에게 돈 뜯길 바에야 내가 한 입에 다 털어 넣으련다. 할머니는 흥분하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셨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큰할머니의 안색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눈치를 보던 엄마는 할머니에게 집에 여윳돈도 좀 있고 그 정도 부담은 언제든 지을 생각이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으나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셨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이제라도 이혼해줘요. 나도 본처로 한번 살아보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본처지 뭐. 아들 낳아 대유어줬겠다. 거의 50평생 이 양반이랑 살 부비며 살았겠다. 나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쪽 이제라도 이혼해주면 7천만 원? 내가 달러 빚이라도 내서 해줄게요. 그렇게 당신 딸을 사랑하면 이 정도 양보는 해야지. 할머니의 선언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본처 자리는 수십 년간 할머니 집착이었기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할머니에게 뭐라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할머니를 달래려는 순간 큰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혼해 줌세.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자네가 알아서 해. 나도 욕심 부렸지 뭐. 나이 들면 이 양반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태껏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자네가 나서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내 그리 함세. 대신 약속은 꼭 지켜줘. 큰 할머니 말씀에 할아버지가 펄쩍 뛰셨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그딴 거 안 해도 돼. 한평생 해준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이혼은 안 될 말이지. 내 어머니 유언이기도 하고 조강지 쳐버리면 내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 돈은 내가 마련해 줌세. 내가 죄인이라 여기 있는 모두에게 미안하고 죄스럽네. 특히 지금 내 자에게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죽어서도 미안해 할 거야. 그래도 이혼은 안 돼. 하려고 했으면 진지겠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당신이나 그만 욕심 부려요. 지금 세상에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조강지쳐 버릴 수 없다고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나랑 순덕이 버리고 내뺐으면서 호적만 올라가 있으면 조강지쳐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네요. 순덕이 결혼도 하겠다. 사돈도 내 처지 다 알겠다. 이제 당신 옆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 항상 당신 아내에게 미안합디다. 내가 너무 옹졸하고 욕심 많아서 한평생 괴롭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당신도 그만 날 놔주고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만 죄짓고 살아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구만요. 서류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합시다. 두루두루 좋은 거네요. 큰 할머니는 그 길로 바로 떠나셨고 할머니는 회한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모르게 흐느끼셨습니다. 두 분 할머니도 모두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만 할아버지는 절대로 이혼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며칠 알아 누우셨습니다. 할머니는 큰 할머니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아버지에게 이혼서를 좀 해달라고 재촉을 하셨고 아버진 이래도 되나 하면서도 할머니의 수건을 알기에 이번엔 할머니 편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큰 할머니 이혼 서류를 들고 왔는데 할아버지는 박박 찢어버리시더라고요. 네 엄마 만나서 너 낳고 행복한 때도 있었다. 지금도 네 엄마 데리고 서울로 상경한 거 후회하지 않아. 다만 너희 큰 어머니는 좀 달라. 당시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 데려다가 시집살이 시키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풍수발이며 치매 수발이며 다 들고 살았어. 풍에 걸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 어머니가 나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조강 찢어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정신 차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지. 그래도 내가 네 어머니에게 빠져서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자. 결국 돌아가실 땐 네 큰할머니 호적판에 생각 말라고 하시더라. 만약 그러면 관 뚜껑 열고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때 나도 한참 정신 못 차리고
네 어머니랑 너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 터라 네 할머니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효도 한번 못 해본 내가 유언이나마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평생 네 어머니에게 꾸살에 들어가면서도 이혼은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네 어머니 평생 소원인지라 들어주고 싶다만 솔직히 네 어머니가 나를 집에서 나오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널 낳을 생각도 안 났어. 다 내 잘못이긴 하지만 네 어머니도 죄 지은 거 많다. 네 어머니도 참 어떻게 유부남이 나를 좋아해서 평생 굴레를 지고 사는지. 참 불쌍하다만 그래도 이혼은 안 한다. 이건 내 신념이고 소원이야. 아버지와 엄마는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큰 할머니는 가끔씩 전화해서 왜 이리 서류가 늦냐며 좀 빨리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압박하던 할머니가 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늙은이 나는 생각지도 않고 새심줄 같은 고집 피우는 거 아주 넌더리가 난다. 네 아버지는 어차피 고집 안 꺾을 것 같으니까 네 큰할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이혼소송하라고 해라. 소송 걸리면 네 아버지도 마음 바꾸겠지. 꼭 변호사도 사라고 하고 딸내미 결혼시키려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해. 늙어서 그런가? 일처리가 왜 이렇게 더뎌? 어머니도 그만하면 안 돼요. 그까지 호적에 이름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까지도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서 막말로 인생 막판에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본처면 어떻고 후처면 어때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걸요. 그것도 다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 아니에요? 제 부모님은 할아버지 설득에 실패해 할머니 설득에도 실패했습니다. 두 분은 타협이란 거를 모르는 분들이셨거든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큰할머니에게 전하라는 말들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큰할머니에게 할머니 몰래 돈을 해드릴 테니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으나 큰할머니 결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네 말은 고마운데 자네 어머니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해. 처음 몇 년간 어디 가서 목이라도 매달까 생각하며 자네 어머니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시간 지나고 세월 가니까 다 부질없더라고. 차라리 진즉에 자네 아버지랑 이혼했었어야 했는데 자네 어머니 원망은 없었어도 본처 자리까지 그렇게 쉽게 가져가면 너무 미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다 내 욕심 때문이지. 그게 제일 후회되는 일이야.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는지 일찌감치 자네 어머니 심정 생각해서 내가 물러났어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미안하네. 이 무지렁이 늙은이도 그걸 아는데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네가 이걸 이해 못하면 어쩌나. 자네 어머니에게 잘해줘. 아버지는 연신 큰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랑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겠다고 권했고 아버지가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큰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큰할머니는 소송 이야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할아버지는 헛허리 하시면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자필로 재판부에다가 몇 장씩 써서 탄원서 비슷하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혼 소송이 어떻게 되어 가냐고 수시로 제게 물어보셨고 판결 나올 때 법원에 꼭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변론 때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갔는데 두 번째 변론 때 판사가 할아버지에게 의사를 물어보더군요. 피고가 써냈듯이 피고는 원고랑 벌써 50여 년 전에 헤어졌고 그 이후로 생활비만 조금씩 보조했을 뿐 부부 사이에 필요한 한 집에 살거나 경제적 공유도 없었음을 인정하나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배우자 일방에 외도해야 하는 혼인관계 파탄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혼을 못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어머님 유언 이야기는 빼시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할아버지는 증조할머니 유언 이야기를 하시려다 재판장에게 제지를 당하자 큰할머니가 불쌍해서 이혼을 안 하는 거라느니 경제적 보조를 해줬으니까 이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재판장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 이후로 재판은 1회 더 진행되었고 바로 판결 선고가 잡혔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모두 판결을 방청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재판장의 판결문을 낭독하였고 할아버지 차례가 되자 그러더군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 할머니는 바로 울음을 터뜨리셨는데 평소보다 더욱 서럽게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찡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큰할머니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항소하겠다 난리를 피우셨어요. 고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항소장 작성에 열을 올리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큰할머니는 그 먼 곳에서 힘들게 찾아오셔서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남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재판받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서로 애정은 없고 정만 남은 사이인데 뭐에 그렇게 아쉬운 게 많다고 나를 붙잡고 안 나와주려고 해요? 다 부질없네요. 대신 순덕이 결혼할 때 당신이 옆에 있어줘요.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순덕이 그 아이 손잡고 예식장에 들어가 줘요. 그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합시다. 할아버지 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는데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우시더라고요. 눈물 많고 한 많은 할머니도 그 옆에서 또 눈물을 흘리시고 큰 할머니는 지그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저도 울컥했고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큰 할머니 손을 잡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큰 어머니랑 아버지랑 호적만 정리되시는 거지 그 전이랑 똑같이 할 거예요. 계속 찾아뵐 거고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순덕 누님도 있지만 저도 엄연히 큰 어머니 자식이에요. 그러니 너무 냉정하게 안 끊어내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말은 저렇게 툴툴 맞게 하셔도 큰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찾아가 보라고 등 떠민 게 저희 어머니거든요. 두 분이 오랜 세월 반복하셨던 거 화해하시고 왔다 갔다 교류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말에 할머니는 울다가 또 툴툴 거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가보라고 등 떠밀었어?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라고 그랬지. 우리 나이 때 되면 밤새 안녕이야.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렇게 포장을 해?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큰 할머니와 할머니 사이 50년 묵은 해묵은 호적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순덕 고모는 결혼을 했고 모두가 다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관대하신 분인지 몰랐거든요. 할머니 본인이 평생 모은 폐물들 중에서 절반이나 뚝 떼서 순덕 고모에게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아쉬운 듯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걸 다 주시게요? 저도 금반지랑 금팔찌 좋아하는데 그거 저 주실 거 아니었어요? 큰어머니 따님은 시골서 사시니까 그런 거 차고 다닐 일도 없는데 차라리 절 주시면 예쁘게 찰 자신 있는데. 애미야, 이게 어떤 것인 줄 아니? 네 시아버지랑 서울 상경에서 종로 뒷골목에 가마솥 걸어놓고 장국 팔아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곳으로 하나하나 사모은 거다. 우리 땐 금이 곧 비상금이었거든.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네 시아버지가 돈 들고 날라서 또 나 같은 여자 만날까봐 겁이 나갖고 장사하고 남는 돈 삥땅 쳐가면서 모은 거야. 그땐 네 시아버지가 돈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시할머니가 시골 네 큰어머니에게 물려준 거 네 시아버지가 훔쳐나와서 우리가 서울 상경한 거거든. 그거 팔아서 단칸방 얻고 감어서 사고 자리 잡은 거다. 그거 채워서 시골 옆언니 주려고 모아놓은 거였어. 시기를 놓쳐서 여태껏 못 주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집 딸 결혼하니 거기에 줘야지. 니께 아니란다 며느리야. 넌 어쩜 욕심이 그리도 많을까? 나 죽으면 어른이 너 안 줄까 봐서 벌써부터 내놓으라니? 나 이번에 호적 정리하고 한 20년은 더 살 거다. 그때까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그래도 기분이니까 며느리 너도 그렇고 내 새끼도 금반지 하나씩 골라봐. 작은 걸로. 내 기분으로 하나씩 줄게. 순덕고모 결혼 덕분에 저도 금반지 하나 얻게 되더라고요. 사실 할머니가 워낙에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도 좋아서 그 어렵던 시기에 제법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독하기는 얼마나 독하신지
종로 바닥 누비며 그 많은 음식 배달이며 설거지며 혼자 다 하셨다고 해요. 워낙에 새님 같았던 할아버지는 수급만 하러 다니셨고요. 참 그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할머니는 머리에 큰 쟁반을 이고 종로를 누비시고 할아버지는 양복 쫙 빼입고 점점 빼는 모습에 시골 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언제나 올까 하고 그 적막한 시골에서 기다리던 모습이요. 모두 지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